많은 분들이 오메가3만 꾸준히 먹으면 혈관도 좋아지고 뇌 건강도 좋아질 거라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 상식이 사실은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좋은 기름 먹는데 왜 혈당은 안 잡히는지, 건강검진만 받으면 수치는 나쁘지 않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요. 심지어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고 머리가 자꾸 멍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더 답답한 건 이거예요. 약국에서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고 건강식품도 빠짐없이 드시고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왜 몸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자다가 자주 깨기도 하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손발은 자꾸 차갑고 저려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 몸은 같은 기름을 먹어도 받아들이는 능력부터 완전히 다르고 그 능력을 깨워주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깨끗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처음엔 체질 차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몸의 대사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휘발유를 넣어도 엔진이 고장나 있으면 차가 안 가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어도 그걸 처리하는 대사,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쌓이기만 하거나 배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은 늘어나는데 정작 몸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인가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의욕도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오늘은 혈당이 잘 안 잡히는 분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피곤함이 오래가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오메가3를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대사 엔진을 다시 깨우는 방법, 그리고 그 엔진을 가동시켜줄 특별한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왜 노력해도 변화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 저에게 한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67세 강명수님이었는데요. 명수님은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었어요. 좋은 기름 먹으면 건강해질 줄 알고 여러 제품을 꾸준히 챙겨 드셨다고 하더군요. 아침마다 오메가3만 알씩 빠짐없이 드시고 들기름도 매일 챙기고 견과류도 열심히 드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은 여전히 요동쳤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괜찮다가도 점심 먹고 나면 급격히 올랐다가 저녁엔 또 뚝 떨어지고 머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손발도 자주 저리더래요. 명수님처럼 좋은 기름을 먹는데도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몸의 처리 능력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어도 그걸 에너지로 바꾸고 혈관에 제대로 공급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쌓이기만 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지방을 처리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간과 근육이 중심이 되어서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여기에 운동 부족이나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더해지면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명수님께 작은 습관 교정과 함께 특정 음식 하나를 식단에 넣도록 권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만 줄이고 채소를 더 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특별한 지방산이 바로 몸의 대사 엔진을 다시 가동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몇 주 지나지 않아 명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혈당 변동이 눈에 띄게 잔잔해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셨대요. 특히 식후에 몰려오던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발 저림도 많이 나아지고 밤에 잠도 훨씬 깊게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과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차이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메가11이라는 이 특별한 지방산이 혈관과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이게 일반 오메가3와 다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메가11이 몸의 대사 엔진을 깨우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메가11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해요. 오메가11은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을 높여주는 지방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을 다시 가동시켜주는 거예요. 북유럽 연구기관에서는 오메가11이 간세포 대사 효율을 약 40%나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같은 식사를 해도 몸이 훨씬 빠르게 처리하고 에너지로 바꿔낸다는 뜻이거든요. 일반 오메가3도 좋지만 오메가11은 특히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을 직접 활성화시켜요.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작동하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쓸데없이 지방으로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방을 분해하고 포도당을 저장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메가11은 간세포 안에서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서 축적된 지방을 빠르게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등푸른 생선 위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고등어, 꽁치, 해링 같은 생선들이 특히 좋아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튀김으로 조리하면 지방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고온에서 기름이 변질되면 트랜스 지방이나 과산화지질 같은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평소 식사 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방법 꼭 시도해 보세요. 다음으로 혈당 안정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오메가11은 근육 속에 쌓인 지방, 찌꺼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면 혈당 조절이 정말 어려워져요.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육세포에 지방이 끼어 있으면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유럽 임상 자료를 보면 오메가11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당 지표가 평균 1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메가11은 근육세포 표면이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회복시켜요. 지방이 끼어서 막혀있던 수용체가 다시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이 제대로 결합할 수 있고 포도당도 세포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안정적인 패턴으로 바뀌어요. 점심이나 저녁에 해링이나 고등어 같은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한 조각씩 꾸준히 드세요. 다만 과도한 양은 역으로 열량 부담이 되니까 적당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한 끼의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후 혈당이 유난히 빨리 오르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혈관 내벽 보호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오메가11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낮춰서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만성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계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막힐 위험도 높아지죠. 혈관 내벽에는 내피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압도 조절하고 혈전도 예방할 수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오메가11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동맥경화 위험이 높은 실험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11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문제 부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혈관 내벽에 쌓인 플라크라는 지방 덩어리가 줄어들고 혈관의 탄력성도 개선됐다는 거죠. 일주일 식단에 등푸른 생선을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배치해 보세요. 다만 짜게 조리하면 순환 개선 효과가 줄어들어요.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레몬이나 허브로 맛을 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손발이 자주 차거나 저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뇌염증 감소 효과도 정말 중요해요. 오메가11은 뇌로 가는 염증 신호를 차단해서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뇌염증 때문이거든요. 뇌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세포 간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이 떨어져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에요. 혈액 공급이 조금만 막혀도 염증이 조금만 생겨도 바로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해마라는 부위는 기억을 담당하는데 염증에 가장 취약해요. 오메가11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직접 뇌 조직으로 들어가 염증을 억제합니다. 북유럽 인지 연구에서 오메가11을 섭취한 그룹은 염증 지표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단순히 숫자만 낮아진 게 아니라 실제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죠. 단어 기억력 테스트, 주의력 테스트, 실행 기능 테스트에서 모두 점수가 향상됐다고 해요. 생선과 함께 채소 비율을 늘리면 항산화 작용이 높아져서 뇌 보호 효과가 더 커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색깔 있는 채소들이 특히 좋아요. 다만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 이 효과가 반감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최근 이름이나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식단을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피부 염증 완화 효과도 있어요. 오메가11은 전신 염증을 낮춰서 피부 붉은기와 민감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문제도 결국 몸속 염증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영국 연구에서는 오메가11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붉은기 감소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됐어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이에요. 몸속 상태가 그대로 피부로 나타나거든요. 몸에 염증이 많으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붉어지고 민감해져요.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하는데 오메가11은 이 장벽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수분 섭취와 함께 오메가 지방산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물 6잔 이상은 꼭 드시고 생선도 꾸준히 드세요. 다만 피부염이 심한 시기에는 과도한 양보다 소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얼굴 붉은기나 민감해지는 날이 자주 있나요? 그렇다면 이 방법도 함께 시도해 보세요. 이제 이 효과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장된 실천법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메가11을 일상에서 실전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식습관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당 생선 구성법부터 알아볼게요. 해링, 고등어, 꽁치처럼 지방 비율이 높은 생선이 오메가11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이런 생선들은 특히 등 쪽 살에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리 방법이에요. 지나친 굽기나 태우면 좋은 지방을 손상시키거든요. 고온에서 오래 굽거나 튀기면 지방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찜이나 조림, 오븐 구이로 조리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찜은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은 조리법이에요. 간단하게 무나 배추를 깔고 생선을 올려서 쪄내면 되거든요. 생선은 일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 만약 한 번도 안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드셔보세요. 탄수화물과의 균형도 정말 중요해요. 오메가11은 지방 대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이 효과가 떨어져요. 특히 흰빵, 흰쌀밥, 단 음료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지방 대사를 방해하거든요. 생선을 드시는 날에는 밥 양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그 대신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예를 들어 평소 밥 한 공기를 드신다면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 나물이나 쌈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당도 안정되고 오메가11의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식사에서 탄수화물 비중이 높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간 기능 보호와의 연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오메가11은 간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오거든요. 특히 늦은 시간 폭식은 간 대사를 심하게 방해해요. 간은 밤에 해독과 재생 작업을 하는데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에 에너지를 써야 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은 밤 식사는 최대한 줄이시고 생선 섭취는 저녁 대신 점심에 배치하는 게 좋아요. 점심에 생선을 드시면 오후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화도 되고 에너지로도 쓰이거든요. 저녁엔 가볍게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간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평소 피로가 오래가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염분 조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생선의 효능을 제대로 쓰려면 염분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오메가11의 혈관 보호 효과가 상쇄되거든요. 특히 젓갈이나 국물 음식은 조심해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양이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생선 조리할 때 간은 채소로 하시고 레몬이나 허브로 풍미를 더하는 게 훨씬 좋아요. 레몬즙은 비린내도 잡아주고 상큼한 맛도 더해주거든요.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도 좋고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되고 오히려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산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적 효과가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많이 먹고 멈추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한 달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주당 일정 횟수로 생선 스케줄을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화요일 점심, 금요일 저녁 이런 식으로 정해 두시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훨씬 쉬워요. 장 볼 때도 미리 계획하고 사실 수 있고요. 지금 실천 가능한 주간 목표는 어느 정도일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평생 오메가3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상식을 믿어왔습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면 오메가3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먹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이 그 기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기름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쌓이기만 해요. 혈당은 들쑥날쑥 요동치고 혈관은 점점 단단해지면서 막힐 위험이 커지고 뇌는 빠르게 피로해지면서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손발이 자주 저리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염증도 잘 생기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다 몸의 대사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반대로 오메가11처럼 대사 엔진을 깨우는 지방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잔잔하게 유지됩니다. 식후에 몰려오던 피로감도 확 줄어들어요.
혈관 염증은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져요. 기억력과 집중력도 훨씬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돼요. 대화할 때 단어가 술술 나오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들어오죠. 피부도 건조함이 줄어들고 붉은기도 가라앉아요. 이런 변화들이 몇 주 안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셨으면 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 꽁치 한 마리면 충분해요. 찜이나 구이로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간은 싱겁게 하시고 레몬즙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엔 밥 양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일주일, 한 달, 석 달 지나면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천해 보실 만한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 건강의 명가, 100세 시대, 100세 명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